오늘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 50부터 왜 노노와 손자병법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김옥성 선생님께서 나눔운동체험본부의 후원을 약정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눔운동체험본부를 통해서 나눔 장학생들을 양성하고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미력하지만 여러 가지 나눔 활동들을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 소중하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정희 회장의 제곱병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어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거기에 감독이 만약에 나였다면 이 손자병법의 어떤 부분을 거기에 접목을 좀 시켜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더랬어요. 그런데 뭐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법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활용을 해보는 연습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보면 좋겠다. 자, 오늘은 70번째부터 소개를 해서 100번까지 30개의 내용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쭉 들으시다가 저건 나하고 맞아 이런 것들만 좀 한두 개 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독서가 뭐라 그랬나? 언어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하여 활자 속을 여행하는 것. 이것이 독서다 이랬죠. 인두 같은 한 문장.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친 내 머릿속을 인두로 확 찢어서 그걸 깨트려 줄 만한 문장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 문자 활자 속을 여행하는 것이 독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죠. 그러니까 오늘도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 복잡성이 증가되니까 그런 문장 하나 건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직지계다. 우직지계라는 게 멀리 곧바로 가는 것처럼 하고 불리함을 이로움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정면 돌파보다는 돌아가는 전술 이것이 필요한 나이가 50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 축구에서도 보면 원체 체력이 강한 친구들이고 패스를 하면 발에 다 걸려요. 발이 길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다리 짧은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다리 긴 친구들하고 하면 패스가 다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뒤로 후방으로 공을 계속 돌려서 그 상대편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게 한 후에 후방을 공격하는 이 전술을 우리나라도 계속 구사를 하던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직지계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직지계 또는 성공격서 이렇게 불려지는 전술로는 아시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들 수가 있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후방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인천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하여 강릉이나 동해안 쪽에서 공격을 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는 이제 성동격서를 통하고 그리고 우회해서 인천을 쳐버리는 이런 전략들이 다 이 우직지계의 전술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리의 우회가 있고 하나는 시간의 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적 개념으로 우회하는 게 있죠. 내일 안 하고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당장 오늘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좋은 일부러 먼 길로 돌아 적이 유리하다고 믿게 만든 후에 기회를 봐서 적보다 늦게 출발하면서도 먼저 도착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할 때 망설이는 것은 최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빠르기는 바람과 같고 그 고요함은 숲과 같고 쳐들어가 빼앗을 때는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아야 한다. 적이 탐지하기 어렵게 해야 할 때는 응달의 어둠 속에 숨어야 하고 움직일 때는 번개와 벼락처럼 신속하게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해서 풍림, 화산, 바람, 숲,
그리고 불산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광석화처럼 한번 할 때는 하고 또 안 움직일 때는 산처럼 무겁게 행동을 하고 또 한번 신속하게 하거나 불같이 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풍림화산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보면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들어갈 때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민기적거리고 한참 올라타고 난 뒤에 뭐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또 산처럼 무겁게 행동해야 할 때 가볍게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풍림화산의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될 때 경거망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 우물쭈물 망설이는 것은 최악이다. 질풍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숲처럼 고요해진다. 활활 타는 불처럼 습격하는가 하면 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풍림화산. 손정희 회장의 제곱병법에도 저기 보면 풍림화산해 이 사람은 해까지 들어가 있어요. 바다같이 제일 하단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대의 의욕이 넘치면 일단 피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이 의욕일 때는 싸움을 피하고 기력이 쇠해졌을 때 공격해라. 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그런 전술들이 혹시 느껴지셨나요? 그 후방 그것도 연장 시간을 줬을 때 연장 시간 마지막에 몰아치기 하죠. 막 수비수까지 위로 다 올라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호주 선수들이 이제 몸이 좀 무거워지면서 민첩성이 떨어진다 싶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결국 반칙을 얻어내서 페널티킥을 유도해내는 이런 전략들이 먹혔다라고 본다면 저기 막 힘이 에너지가 넘칠 때는 막 싸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상대의 의욕이 넘치면 일단 피하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법을 잘 하는 자는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고 느슨해졌을 때 공격한다. 사기가 높고 강한 병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사기가 높아도 계속되지는 않으니까 기다렸다가 그것이 기가 꺾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좀 기다리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어본다. 여유를 갖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끈기 있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멀리서 오는 적을 기다리고 편안함으로 적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려 배부름으로 적의 굶주림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상태를 알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 보면 여유를 갖고 유연하게 대응해라. 그리고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사마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마이라는 책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조만간 한번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만나보면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우리가 아는 삼국지 그 시대를 통일해서 그 모든 영광을 얻어가는 사람은 사마이죠.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지금 뭔가 막 행동해야 되는 입장에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조금 한 템포 늦춰보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잘못을 빌면 몰아붙이지 않는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좋을 텐데 중국 속담에 궁지에 몰린 사람은 반항하고 개는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비유이지 않는가? 당연히 때와 장소에 따라 남을 꾸짖어야 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망칠 구멍 정도는 내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사람은 반항하게 돼 있고 개는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을 꾸짖거나 부하 직원을 나무라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뭐가 생긴다는 거죠? 동료애가 생기죠.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강신주의 감정 수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꾸짖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냐면 가족 앞에서 그 가족 구성원 누구 한 사람을 꾸짖으면 절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있는데 남편을 험담을 한다거나 꾸짖는다거나 또는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 아내를 꾸짖는다거나 이건 난리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바로 연대의식이 발동되면서 바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감정 수업을 할 때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 가운데서 아들을 욕한다거나 아버지를 욕되게 하면 그건 바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특히 회사에서 같은 동료들 앞에서 동료를 꾸짖으면 안 된다. 따로 불러서 해야 됩니다. 따로. 이걸 연합시켜 놓으면 그네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대가 잘못을 빌면 몰아붙이지 말아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도망가던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쫓아가니까 이제 궁지에 딱 몰리니까 그 쥐가 자세를 반대로 돌더니 막 이렇게 공격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75번째. 만약 꼭 싸워야만 한다면 기억해야 할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갔다면 주의해야 할 5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길적 성땅명이에요. 보면 첫째, 길이라도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 있고 행군이 어려운 곳에는 군을 주둔시키지 말아야 된다. 전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길이라도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 있고 행군이 어려운 곳에는 군을 주둔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협곡이나 이런 데다가 지나가면 반드시 매복된 군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길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 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적이라도 공격하면 안 되는 적이 있고 여러 나라 세력이 침투해 있는 곳에서는 외교 교섭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외교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북한 저거 한번 이기먹겠지 뭐 저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붙었다가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새겨들어 볼 만하고 성이라도 공격하면 안 되는 성이 있고 토지 중에서도 다투면 안 되는 땅이 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움직일 수 없는 곳에서는 계략을 써서 재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5째, 군주의 명령이라도 따르면 안 되는 명령이 있다. 그래서 길이라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적이라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성이라고 공격하면 안 되는 성이 있고 땅도 마찬가지고 이 명이 중요합니다. 군주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될 명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난번에는 뭐가 있었죠? 군주는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군주의 덕목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고 장수의 입장으로 보면 군주의 명령이라도 따르면 안 되는 명령이 있다. 이거 했다가 박살난 사람이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뭐 하라고 하면 꼬박꼬박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밉상 먹어가지고 그 쌩 고생을 하시고 이랬는데 아무튼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겼겠죠.